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충북 오늘은 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에는요, 여성의 경력은 언제나 윙크가 준비되는데요. 안효선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경력 단절의 예방과 극복의 원천을 전수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바로 이분이 경력 단절을 극복을 하고 또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입사 4년 만에 사원에서 과장으로 탄탄대로를 걸으며 폭풍 성장. 오늘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양영민 과장의 윙크 지금 시작합니다. 여성의 유머과 일을 뜻하는 워크, 그리고 연결하다의 링크가 더해진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오늘의 주인공도 이 빛나는 경력을 가진 소유자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빛을 보기 전엔 누군가나 다 암흑기가 있는 법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뿅! 여러분, 경단녀를 아시나요?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둬 비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을 말하는데요. 네, 재취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요즘 외벌이로서 살기도 힘들고 아이들이 쌍둥이다 보니까 좀 더 여유로운 보탬을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네, 제가 엄마, 아내로만 살다 보니까 제 존재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존재감을 좀 느끼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대학도 나오고 이름 있는 연구소에서 지내긴 했지만 그 경력을 가지고 다시 재취업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안녕하세요. 충북세일본부 취업 컨설턴트 신연식입니다. 재취업을 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제가 기존에 저희가 전공이 연구직이었는데 그걸 계속 하기가 육아로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연구직의 특유의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끊고 퇴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자니 아이들이 걱정이고 다른 직을 하자니 너무 부담감이 크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재취업에 많이 고민이 되시죠? 예, 요즘 기업에서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유연근무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아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세일본부랑 같이 일자리를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게 세일본부 취업 컨설턴트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이 기업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표님 마인드도 좋고요.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이 기업 마음에 많이 드셨나 봐요. 둘러보니 대표님 마인드도 괜찮으신 것 같고 또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기업에서 지금 해외 영업 파트 쪽에 지금 부인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쪽 파트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해외 업무 쪽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셔서 제가 업무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경험이 전무한 해외 영업부에서 일을 해나가길 언 4년. 현재 그녀는 과장으로 승진해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취업을 하실 때 충북 세일본부에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작카페를 통해서 세일본부를 알게 되었고요. 작카페에 가니까 컨설턴트님이 이력서를 주시더라고요. 이력서 한 장당 커피가 공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감 없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컨설턴트님이 이력서를 보면서 저희 그 주위에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저한테 맞는 기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오, 이력서를 쓰면은 한 장당 커피가 공짜. 예, 굉장히 놀랐는데 네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가봐야겠네. 저 100장 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업의 비전을 보고 입사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기업은 ESS나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EV 릴레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양영민 과장이 몸담은 오늘 기업은 1998년 설립되어 릴레이 개발에 주력해온 전문 기업인데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EV 릴레이는 이미 중국과 국내 시장을 선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또 과장님께서는 해외 영업 업무를 또 맡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해외 영업이다 보면은 좀 아무래도 뭐 어학 점수라든지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 업무를 들어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 분야고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육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또한 세미나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제가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도전 정신에 모험심까지 투철한 그녀. 그런데 양영민 과장 아직 한창 육아기 같은데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일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막 보고 싶어지고 그럴 텐데 어떠세요? 또 저희 애들이 쌍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도 되고 보고도 싶고 하죠. 아, 쌍둥이요. 그 힘들다는 쌍둥이. 네네. 아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하시면서 또 육아를 하시는 게 배로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책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양영민 과장이 오늘 기업을 픽한 이유, 바로 직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철학 때문이었는데요.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양영민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기업의 이익이 먼저일 텐데 정말로 직원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주는 기업인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점이 좋아요? 네, 직원들의 복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진짜 잘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오랫도록 근무할 수 있었던 건 저희 김홍기 대표님 때문에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10년이 넘으면 황금 열쇠를 주시기도 하고 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본 연수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대단하네요. 일할만 난다, 다닐만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신경을 써주시긴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얼굴에서 직원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오늘 기업의 면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양영민 과장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의 행복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또 행복을 하면 저희 쌍둥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게 저의 행복이죠. 저희 최근에 세일본부에서 캠핑을 갔다 왔었는데 남편도 캠핑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낯설었는데 가서 막상 즐기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특히 저희 쌍둥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또 텐트에서 처음 잤거든요. 그런 환경을 너무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야, 우리 쌍둥이들이 엄마 덕분에 이렇게 캠핑을 다녀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빠보다 이제 엄마를 더욱더 좋아하고 또 사랑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캠핑을 하면서 캠핑 프로그램 중에 선물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아이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더욱더 캠핑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 엄마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저도 선물 받고 싶어요. 네네. 경력 단절 여성에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직장 여성으로 성장한 양영민 과장. 동시에 능력 있는 아내, 멋진 엄마 역할까지 빛나는 경력으로 존재감을 발산하는 그녀.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양영민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경력 단절이 누구의 일도 아닙니다. 본인의 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경력 단절돼 보니까 재취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세일본부와 같은 기관에 연락을 하시면 그분들의 도움으로 쉽게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두 번 다시 경력 단절 없으시겠죠? 그럼요. 여기서 오래오래 일할 거 할 겁니다. 네. 우리 양영민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인 여성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네.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네, 정말 그렇습니다. 경력 단절은 누구나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윙크의 주인공 만나보니까 이미 경력 단절을 한번 경험을 하셨고 이 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안효선 리포터가 직접 만나봤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네. 양영민 과장도 처음 재취업을 했을 때는 기존의 경력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어서 두려움이 컸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자신을 믿어주고 또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기업 덕분에 지금까지 이 경력을 잘 이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딱 맞는 그 기업의 사람을 찾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고 또 경력이 단절되신 분 입장에서는 네. 좋은 기업을 만나고 싶지만 이게 쉽지 않은데 역시 양영민 과장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곳은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스튜디오에는 기업의 윤강석 전략기획팀장 그리고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의 오경숙 본부장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팀장님이 이제 기업을 대표해서 나와주셨는데요.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YM텍은 직류 고전압 릴레이 생산 기업으로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충전기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직류 개폐 장치를 생산하는 강한 중소기업입니다. 네.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네. 걸 보니까 역시 기업 분위기가 어떤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업이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세일본부와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련을 맺고 있으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일촌 약정을 맺었고요. 또 구인구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공장이 내수에 있다가 오창 중심지로 좀 이동을 했었고요. 저희도 2016년에 또 오창으로 새 사옥으로 이전할 때 우리 기업 담당자가 또 부지도 알아봐주는 이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는 양영민 과장이 일단은 그 기업 비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 또 기업도 양영민 과장을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양영민 과장은 상당 기간 육아를 위해 이제 가정에 집중하다가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다 저희 회사에서 해외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맡아오고 계신데 지금 중소기업 특성상 멀티플레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퍼포먼스 이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특히 회사의 그 수출 비중이 50% 육박할 만큼 수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 과장이 그 업무를 맡아 한 이후로 해외 바이어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에서 인재를 알아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일본부에도 양영민 과장처럼 경력 단절로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네, 사실은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은 자녀 교육하고 취업 사이에서 갈등을 좀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영민 과장도 같은 사례예요. 사실은 서울에서 살다가 2013년도 남편의 직장 이쪽으로 이전하면서가 좀 따라오게 됐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데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때 저희들이 아파트나 여성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는 잡카페, 이동 상담을 좀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거고 그때 좀 이력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희들이 그 다음날 심층 상담을 해서 해외 영업부로 저희들이 좀 동행 면접을 좀 실시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그 해당 기업에 지금 취업이 확정되신 분이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취업을 포기해서 또 양 과장님한테 기회가 온 건데요. 사실 육아기에 있는 여성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거고 그럼 여성들한테도 되게 도전이고 또 기업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을 다시 쓰는 거에 되게 어려움일 텐데 사실은 큰 선택들을 좀 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기업이 시간도 배려해 주시고 또 양 과장님도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다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성공 사례 이렇게 좀 된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네. 어떤 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오셔서 정보를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갈게요. 네. 그래서 동네로 잡카페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자, 나도 세일본부에 좀 뭐가 도움을 받고 싶다. 취업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요? 충북세일본부는 구인구직 사이에서 사실 정보를 연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장 적응할 때도 초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장 적응을 좀 지원하는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육아를 하다 보면 취업은 하고 싶은데 막상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느 방법을 좀 선택해야 될지 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익숙한 곳을 찾아간 이동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문자도 드리긴 하니까 그 정보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취업 초기에 저희들이
그 한 달 정도 됐을 때 막 그만둘까 적응 잘하나 뭐 이런 그렇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네. 때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취업자의 어려움도 듣고요. 또 하나는 이 취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업이 좀 노력해야 될 제도들도 좀 설계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나 근로자가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양영민 과장도 출근 초기에 저희들이 취업 세레모니도 첫 출근 뭐 한 달 정도 됐을 때 좀 찾아간 세레모니도 진행을 했었고요. 세레모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취업한 지 한 달 안에가 제일 고민이에요. 네. 사람도 네. 적응해야 네. 되고 업무도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취업자의 이름으로 한턱을 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동료들하고 또 같이 간식도 나누고 그다음에 애로사항도 좀 이야기 듣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소속감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도 좀 참여를 하셨고 아까 얘기했던 가족 캠핑 같은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좀 단계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정부 지원을 활용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돕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세일본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도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는데 지금 그 기업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해서 그 양영민 과장처럼 잘 성장한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잘 뽑긴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업에서도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었던 분을 다시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있어서 일에 쉽게 적응을 하였고요. 현재 저희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 이상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 단절 극복과 또 예방 이게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어떤 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노동시장은 평생 직장,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력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 체계들 좀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한 직장에서도 좀 성별도 많이 섞이고 세대나 경험의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 차이나 다름이 사실은 조직의 갈등이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서로를 채워서 경쟁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여성의 경력 관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그 차이가 갈등이 아니라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는 감수성?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과 감수성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그 개인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실질적인 제도로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윙크 캠페인도 뭐 이런 기업의 참여를 좀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함께 진행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우리 기업도 여성의 경력은 언제나 윙크 함께 동참해 주시는 거죠? 네, 저희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기업이 이제 장기 근속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또 쓰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라는 조직은 맨파워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파워가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 근속하는 직원들이 각 부서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우리 사주 제도가 그것인데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직원들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직원이 1,6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우리 사주 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주식 가격도 올라 소득을 함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애사심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아까 그리고 화면에서 보니까 10년 근속하면 금도 주시고. 네. 여행도 보내주시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큰 힘이 되죠. 이렇게 뭐 보너스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일과 생활의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가정이 평안해야 업무의 효율도 높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시간 근무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국내 유명 리조트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양영민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세일본부에서 진행한 이 가족 초청 행사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엄마 덕분에 캠핑도 가고 또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양영민 과장이고 엄마였다면은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네.
네, 저희들이 9월에 근로자 가족들을 초청해서 캠핑을 좀 진행했었는데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좀 주말인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셨고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일과 가정 완벽하게 분리됐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가정은 뒷전? 사실은 이런 게 분위기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취업 시장에서 경력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구직자들이 워라밸, 아까 일가정 양립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사실 일하는 엄마, 아빠도 좀 당당하고 또 근로자의 삶에도 관심 있는 기업이 충북에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시작한 거고요. 실제 가족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엄마, 아빠들 자녀들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높았고요. 또 가족끼리 이야기거리가 좀 많다 보니까 유대감도 좋아지고 또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회사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이런 것도 추천한 좋은 회사다라는 좀 소속감과 자부심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가 이게 여성가족부 사업이잖아요. 네, 그럼 네. 전국에 이런 센터가 다 있는데 네. 이런 센터별로 다 이렇게 활동들을 우수하게 잘 하고 있나요? 전국에 158개소가 있고요. 그래요? 한 1,400명의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넓게 퍼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북이 산단형 사업이라 조금 더 기업들한테 맞춤형 사업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업에 가서 일자리를 좀 얻고 싶어요 하고 말한다는 게 굉장히 큰 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가 세일본부가 정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기업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TV를 보다가 나도 한번 세일본부를 꼭 찾아가야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기업 편이나 구직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못 보는 구직자의 장점. 네. 그다음에 구직자들이 사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하는 기업들이 잘 많고요. 중소기업은 되게 열악할 거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업을 만나다 보니까 실제 작지만 또 알차게 경쟁력을 갖고 또 근로자들 좀 아끼면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들 구직자를 대신해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발굴한 기업들을 기업에 소개하기도 하고 네. 또 기업이 아직은 부족한 이제 청년이나 여성들이 관심 있는 그 일가정 양립이나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그런 제도들을 소개해서 또 가족 친화 인증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저희들이 좀 조절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충북세일본부가 사업을 할 때 사실은 기업들이 되게 협조를 많이 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충북이 좀 발전한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전국에 도민 수를 비교해보면 전국에서 1위거든요. 그래요? 네. 도민 나누기, 우리 이럴 가족 친화 인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훨씬 더 사업하기는 좀 원활하고요. 또 충북이 경쟁력 있고 좋아지는 느낌들이 점점 들지 않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세일본부와 인연을 맺게 된 오늘의 기업 네. 만나보셨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기업이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회사의 모토는 직원이 행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그 직원도 같이 잘 사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기자동차, ESS와 같은 신사업 성장에 맞춰서 직류 고전압 릴레이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은 왠지 뭔가 유머러스하시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 주실 것 같고 바로바로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요. 기업 분위기가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회사 자랑 하나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들이 일하기엔 또 어떤지? 저희 회사 직원이 60명 가량 되고요. 그중에 여성 직원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분위기가 남성 중심적인 어떤 회사보다 굉장히 좀 부드럽고 소프트한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민 과장도 처음에 저희 회사에 와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고요. 저희 대표님도 아까 직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 직원들의 모든 것을 다 봐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네, 힘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도 이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애를 써주실 텐데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경력 단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 아니고요. 네. 사실은 충북 지역의 인재 경쟁력
그거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노력하는 구직자들 더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을 채용하는데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부가 운영한 다양한 제도들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 좀 지원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이런 모토로 저희들이 생활을 했는데요. 충북4.1본부를 늘 가까이 좀 해주시고 늘 필요하시면 연락 얼른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여성의 경력 언제나 윙크. 오늘 함께해 주신 기업의 윤강석 전략기획팀장 그리고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의 오경숙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효선 우리 리포터, 안효선 리포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윙크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목요일 충북 지역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 하반기 충청북도 테마 제안 공모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법무혁신 담당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가 청주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 별놀이 교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랜드 천문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오늘은 내일 준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부는 30년째 전쟁 중 제천 덕산면으로 그 이유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지역민방 네트워크 소식으로는 광주방송에서 전해온 고향 맛집인데요. 해초 비빔밥과 물회 맛보시죠.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씨알놀이 2019 나눔과 상생의 한마당 17반 공연 소식 그리고 쉐마미술관 다시 바우하우스를 만나다 전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맘때면 비염이나 감기로 약 처방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먹다 남은 약은 또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네, 그냥 버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땅에 버렸다. 그럼 식물들이 흡수하게 되고요. 네. 그 식물을 또 동물이 먹고 동물을 사람이 먹게 되면 결국 사람이 다 약을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 하수에 버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뭐 강에 버려져서 바다로 흐르게 되면은 이제 뭐 생선이나 어패류가 먹게 되겠죠. 그것을 저희가 또 섭취할 수 있고 상수도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폐의약품 수거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버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약국에 가셔도 폐의약품 수거 용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버리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